네. 자, 그러면 332페이지부터 이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332페이지 11월 3일 거래입니다. 매출 과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 하는 거고요. 매출 과세라는 것은 11번 유형 거래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11월 3일 우리 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에 세액 30만 원을 발급했다. 전액 외상으로 했다. 외상분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전송하지 마시고 전자입력으로 그냥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들어가셔가지고 11월 3일로 날짜 바꾸시고 유형에서는 11번 품명은 그냥 상품이라고 하세요. 세금계산서 없으니까 그냥 상품. 그림으로 이제 안 나와 있으니까 수량단가도 그냥 알 수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3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알 수 있죠. 우리 상사. 전자세금 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으니까 1번 해야 전자입력이죠. 전자세금란에서. 자, 분계는 전부 외상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밑에 유형을 보시면 분계 외상은 2번이죠. 그래서 여기다 2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분계 완벽하게 외상으로 잘 됐습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330만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30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이 300만원. 맞죠? 다음 4일날 주식회사 동신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500만원에 50만원을 발급하였다. 대금 중 50만원은 동신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이다. 혼합으로 분계하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4일로 날짜 바꾸시고 11월 4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품명은 상품, 수량단가 모르니까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은 5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동신사에 팔았죠. 동신 엔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1번 전자입력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1번. 자, 분계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50만원은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혼합으로 한 다음에 대변이 완성됐죠. 부가세 예수금 50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 500만원. 자, 세 번째 줄 클릭하시고 3번 수표로 받은 건 101번이에요. 수표로 받은 건 차변의 현금입니다. 그래서 50만원 엔터하고 또 네 번째 줄에 또 차변이죠. 외상은 108번 외상 매출금으로 자산 잡아야죠. 나머지는 외상했다. 그러니까 108번 500만원. 탭키 500만원 입력하고 탭키를 눌러서 외상매출금의 거래처가 동신사로 잘 됐는지 보시고 또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가도 확인하시고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된다. 다음 이제 11월 5일 걸 볼까요?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을 받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마이너스 50만원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한다는 말은 외상분계해주면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공급가액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세액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분계가 됩니다. 외상분계하면. 자,
그러면 11월 5일 거 입력할까요? 11월 5일로 날짜, 메인 매출연면 날짜를 11월 5일로 고치세요. 자, 이것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죠? 그러니까 11번 유형. 유형은 11번. 품명은 상품. 자, 수량단가는 모르고 공급가액에다가 반품을 50만원어치를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50만원. 그러면 부가세도 마이너스 5만원, 합계가 마이너스 55만원 입력되죠. 거래처 코드는 우리상사입니다. 우리엔터. 우리상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요.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외상하고 상계하기로 했죠. 외상분계 해주면 됩니다. 2번. 자, 마이너스 분계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차변의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55만원 자산 감소.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에서 마이너스 5만원 부채 감소. 대변의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50만원 수익 취소. 이렇게 전부 마이너스로 차변 대변을 처리해주는 이런 분계를 우리가 마이너스 분계라 하는데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일 날이에요. 11월 6일 날. 업무용 승용차를 한국상사에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 600만원을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말일에 받기로 했고요. 미수금입니다. 이건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말일에 받기로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5일날까지는 전부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일날 받기로 했다 하면은 다 그게 외상매출금이 됐죠. 그러나 지금 6일날 거래는 말일에 받기로 한 것이 뭐냐면은 자동차 판매대금입니다. 우리 회사는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고 신발을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매각하고 말일에 받기로 했으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취득금액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려주느냐? 유형자산의 매각거래는요, 이 판매한 금액 600만원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이라는 것은 이 취득금액을 정리해야 되고 그동안 감가상각의 차감계정, 이 취득금액의 차감계정으로 쌓아두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정리하는 분계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형자산 매각분계는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반복 연습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유형자산 매각거래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상당히 높은 확률이 있으니까 안 나오면 좋겠으나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꽤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같은 순서로 반복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해두면 내가 이제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이 순서대로 계속 내가 입력할 거야 하면은 그것이 숙달이 돼가지고 어렵지가 않아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냐? 자, 11월 6일 날짜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11월 6일로 고친 다음에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다 11번이에요. 그래서 11번. 품명에다가는 승용차 매각. 수량단가는 지나가고 공급가액 600만원짜리를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거래처는 한국상사에 거래를 했어요. 한국상사 156번.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전자세금 1번.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거예요. 판매한 금액으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분계, 이 회계 처리는 부가세 신고하고 달리 취득원가,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까지 같이 정리하는 분계를 해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자산 매각거래 분계는 3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3번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자, 혼합으로 해놓고 부가세 예수금 이거 회계에 반영해야죠. 60만 원 부가세 납부해야 되니까. 자, 상품 매출 아니니까 당연히 이거 고쳐야 되겠죠. 대변의 상품 매출이 아니라 우리가 판 거는 승용차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로 이걸 고칩니다. 그런데 차량 운반구로 고치고 나서 이 금액을 600만 원에 팔았다 하는 것은 여기에 반영되면 되지, 회계 처리는 차량 운반구에 취득 원가를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취득 원가. 예, 취득 금액으로 넣어줘야 돼요. 여기 600만 원이 아니라 1800으로 금액을 고쳐야 됩니다. 1800만 원으로 고치세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 취득 금액은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습니다. 자, 대변의 상품을 차량 운반구로 고치고 취득 금액을 넣어서 차량의 취득 금액을 정리한다. 이게 맨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 그 밑에 차변에다가, 대변이 아니에요. 차변에다가 요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의 코드가 209예요. 왜냐하면 차량 운반구가 208이니까. 그래서 209, 209 코드로 직접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여기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서 알려준 감가상각 누계액은 1,400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400만 원을 넣어서 감가상각 누계액도 정리.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요 660만 원 받거나 나중에 받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말일에 받기로 했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일에 받기로 하면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이거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잡아야 된다. 미수금이라는 자산을 그 다음에 정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자산 차변에 증가시키죠. 차변에 미수금 120번 얼마를 받아야 돼요? 세금 포함해서 660만 원 받아야죠. 660만 원을 미수금으로 잡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 됐어요. 세금 처리됐고 미수금 처리됐고 그 다음에 취득금액 정리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계정도 정리했고, 그럼 마지막 5번째 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유형자산을 매각했으면요, 장부금액하고 비교해서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부금액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차량을 1800에 취득을 했는데 그동안 감가상각을 1400을 했거든요. 그러면 장부금액이 두 개를 빼면은 장부금액은 400만 원이에요. 장부금액이 400만 원이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장부금액이니까. 자, 400만 원이 장부금액인 차량을 얼마에 팔았어요? 처분 금액은 600에 팔았죠. 600에. 자, 그러면 빼기 순서를 좀 잘못했네요.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줘야죠.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이렇게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뺀 것이 바로 이익이에요. 이익. 그래서 이번에는 600에 처분했기 때문에 200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거를 여기 밑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만 원이 플러스 났다 이거예요. 플러스. 수익은 대변이죠.
그래서 4번 대변 해가지고 유형으로 검색해 보세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죠. 914번. 그것을 200만 원을 대변에다 입력하시고 마지막에는 탭키 눌러서 여기 혹시 거래처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차변하고 대변 합계는 딱 서로 일치하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요 순서대로 반복 연습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입력하는 순서를 오락가락 하면은 여러분도 잘 헷갈려요, 나중에. 예. 그래서 요 순서대로 나는 유형자산 처분 거래가 나오면, 메인 매출 전표에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나오면 나 요 순서대로 꼭 정리를 할 거다 라고 하시고 요 순서대로 몇 번 반복적으로 연습해 두시길 바란다. 뭐 앞으로 뒤에서 이제 기출문제 풀 때도 유형자산 매각거래가 뭐 한두 번은 나오겠죠. 그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가 복잡해요. 5줄, 기본이 5줄이고요. 많으면 6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한국 상사에서 6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말일에 받기로 했다. 이런 조건이라면은 차변에 현금이 60만 원, 미수금은 600만 원. 이렇게 또 두 개로 또 분할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6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자, 이제 7일 날 거 보겠습니다. 특허권을 스마일에 매각했네요. 이거는 무형자산의 매각거래네요. 아까 4번은 유형자산의 매각거래라고 말했죠. 유형자산 매각거래. 근데 밑에 거는 지금 무형이에요.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매각거래를 문제로 냈어요. 특허권을 스마일에다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250만 원에 팔았네요. 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뭐 현금 분계, 우리는 혼합으로 분계하겠습니다. 장부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혼합으로 분계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유형자산의 매각거래에서는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려주어야만이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무형자산은 장부금액만 알면 회계 처리가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유형자산은 간접상각을 하는 것이죠. 간접상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취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차감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으로 간접적으로 차감해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합니다. 이거는 직접 상각을 한다는 건 뭐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없고 대변의 특허권. 대변의 특허권이 뭐예요? 특허권이라는 자산에서 직접 빼버려요. 직접 상각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상각하니까 항상 우리는 기초금액이 뭐예요? 언제나 장부금액이에요. 매년 기초금액이 바뀌어요. 상각을 한 그 나머지 금액으로. 그래서 무형자산의 매각 시에는 장부금액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해 볼까요? 자, 11월 7일 날짜를 7일로 바꾸고,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행했죠? 11번. 11번이 뭐냐? 우리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다 11번이에요. 품명 특허권 매각
수량 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다가 250만 원. 그러면 이제 부가세가 25만 원. 거래처는 스마일.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죠? 1번 전자입력. 분계는 3번. 이것도 혼합으로 해요. 자, 특허권 판매하면서 부가세 25만 원 받았으니까 부가세 이수금. 이거 그대로 써먹는 거. 자,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특허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은 아까 우리는 차량 운반구로 바꿨죠? 이번에는 특허권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250이 아니라 장부금액으로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장부금액으로. 장부금액이 300이에요. 300. 자, 그러면 요 275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자, 볼까요?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요걸 차변에 현금 잡아야죠? 3번 차변에 101번 현금이 275만 원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50만 원을 정리해야 돼요. 이 5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죠? 마이너스라는 것은 손실이 발생했다. 왜 손실이 났는지 볼까요? 자, 처분 금액이 250이죠. 공급가액이 처분 금액이에요.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 아까 자료에서 장부 금액 알려줬죠. 요거 300. 요게 장부 금액입니다. 250만 원에 처분했는데 이 특허권의 장부 금액은 현재 300짜리예요. 그래서 50만 원 손실 본 거예요. 밑에 마이너스 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손실은 뭐예요? 비용이니까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자, 이거는 무형 자산이잖아요. 무형으로 검색해 보세요. 무형으로 검색하면은 무형으로 포함된, 무형이 포함된 개념 과목 이름 중에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선택해서 차변에 50만 원 입력하시고 탭키 누르시면 돼요. 네 줄이죠. 네 줄. 아까 우리 유형자산은 기본이 5줄이었습니다. 여기서 4줄과 5줄의 차이는 뭐였냐면은 아까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을 세 번째 줄에 우리가 넣었었어요. 요 세 번째 줄에.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차감 계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안 하니까 한 줄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머지 원리는 똑같아요.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면 그것이 처분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계산하는 거. 그건 똑같아요. 그건 똑같은데 유형자산은 우리가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봐야 장부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내는 거고, 무형자산은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장부 금액을 알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장부 금액이 얼마다 알려주고, 아니면 장부 금액을 직접 안 알려주고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겠죠. 뭐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겠지만 이 특허권은 최초에 얼마에 취득을 했고 지금까지 감가상각은 무형자산 상각은 얼마 했다. 이렇게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무형자산 상각한 거 뺀 것을 장부금액이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4번과 5번 6일 것과 7일 것이 유형자산의 매각과 무형자산의 매각을 예제로 낸 거니까요. 요거 잘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문제예요. 다음 11월 8일 걸 보겠습니다. 11월 8일. 신한상사에 면세대상 상품을 판매했어요.
면세 대상 상품을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계산서를 이게 중요해요. 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지금까지는 6일 날까지는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래를 쭉 해왔습니다. 네, 계산서를 지금은 발급했어요. 증빙이 다릅니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해라 이랬습니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빙이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인 경우에 그걸 발급했으면 10일이 아니라 이것은 계산서 발급은 13번 유형이에요. 13번 유형. 자, 입력합니다. 자, 11월 8일로 날짜를 고치고 유형은 13번으로 해야 돼요. 네, 품명에다가는 상품이라고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에다가는 200만 원을 입력하면 되죠.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가 안 나타나죠. 거래처는 신한이라고 검색해서 신한상사가 되겠고, 전자계산서니까 1번 전자 입력해주면 1번 선택해주면 되고요.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어요. 그러면 혼합으로 분계해야죠. 3번 혼합. 보통예금 거래는 혼합분계입니다. 자, 대변의 상품 매출, 네, 면세 상품 맞아요. 부가세 수금이 없는 건 당연하죠. 자, 두 번째 줄에 차변에 103번,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200만 원 입력하시고 탭키를 누르세요. 자, 그동안 다른 거는 혼합분계할 때 탭키 누르고 그냥 거래처만 확인하고 끝냈는데, 이거는 거래처를 확인해 보니까 잘못돼 있어요. 여기 있는 거래처가 그대로 항상 오거든요. 다른 건 그대로 다 오는 게 맞지만 예금 관련된 거라든가 또는 신용카드 관련된 거는 그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회사가 거래처가 돼야 돼요. 지금 예금은 은행이 거래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행으로 이 거래처를 꼭 바꿔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에다가 서울 이렇게 입력하세요. 서울. 그래서 엔터 검색하면은 서울은행 보통 98001 보이잖아요. 엔터 이렇게 바꿔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서울은행으로 바꿨을 때는 위에 있는 거래처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색깔이 파란색으로 보여요. 거기에 커서가 있을 때는 검은색처럼 흰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다른 셀을 클릭했을 때 보면은 거래처가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의미는 위에 부가세 신고에 관련된 자료의 거래처하고 밑에 회계처리 거래처가 다르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달라야 맞는 거예요. 보통예금은 서울은행으로 거래처를 바꿔야 되니까. 네, 차변 대변 금액 일치하죠? 네, 다음은 4번. 11월 9일입니다.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을 공급 대가로 22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발급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철 씨가 카드를 가지고 우리 회사에 와서 신발 한 켤레를 사간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신용카드로 판매한 것은 17번 유형이에요.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했다 그러면 무조건 17번이에요. 자, 그러면 11월 9일 거 입력할까요? 11월 9일 하셔가지고 유형은 17번. 그 다음에 카드 거래처를 물어보잖아요. 물음표 단추를 눌러가지고 우리 카드라고 했어요. 우리 카드사 확인. 또 한번 확인. 품명에다가는 그냥 상품 해야 되고요.
수량 단가 모르니까 지나가고, 카드 거래는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도록 환경이 설정되어 있죠. 여기다가 22만 원을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20만 원, 2만 원 이렇게 알아서 분리가 돼요. 합계 22만 원이 들어가죠. 공급가액에다가 22만 원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나누어지고 합계가 22만 원이 되죠. 자, 코드 김영철 거래처가 개인이에요. 김영철.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으니까 방향키로 지나가고. 자, 카드 거래는 분계가 뭐죠? 4번이죠.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으로 분계가 일어나요. 대신에 김영철이가 거래처가 아니라 우리카드사.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로 상품을 팔면 카드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거래처는 우리카드사가 돼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세금이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20만 원. 이렇게 분계되는 게 맞죠. 네, 제 계획은 유형 상사를 오늘 끝내는 거였는데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유형 상사 나머지 거를 좀 풀어보고요. 11월 9일까지 했죠. 그러면 여러분 표시해 주시는데, 나머지 문제 매입 거래와 그 다음에 결산, 조금 남은 것은 내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업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중수업이 언제 시작하죠? 중수업 내일부터요. 내일. 그래서 지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네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FAT 1급이 아니죠. 내일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시간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쌍방향 줌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니까요. 날씨 추우시니까 집에서 따뜻하게 공부를 하시는데, 이렇게 됩니다. 1월 8일부터가 줌 수업이에요. 1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고요. 시간은 학원 수업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출석 방법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드려 가지고 이제 출석을 하게끔 안내를 할 거고요. 중간에 2교시 끝나고 또 중간 출석을 한번 합니다. 그때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 우리가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 쌍방향 수업은 이게 교실이 아니다 보니까 줌으로 접속만 해놓고 다른 일을 볼 수도 있겠죠. 그건 수업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꼭 켜야 돼요. 카메라를 켜서 이제 관할 감독하는 관청에서 몇 월 며칠자 수업 그거 좀 봅시다 그러면 제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카메라를 켜야 된다 하는 거. 카메라를 이렇게 펴시고, 뭐 내가 지금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래서 난 영 좀 마음에 거슬린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이라도 보이게끔 카메라를 완전히 끄지는 말아 주시고, 음성은 여러분이 잘 되어야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스피커가 또는 이어폰 잘 들려야 제 강의가 잘 들리시겠죠. 그래서 듣는 방법은 우리 집에는 장비가 너무 없어가지고 내 거 컴퓨터 한 대에 핸드폰밖에 없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강의를 줌을 접속하시고, 핸드폰으로 줌을 접속하시고 PC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는 지금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백데이터, FAT 1급 백데이터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줌 접속 어떻게 해요? 줌 접속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우리 상하탈 컴퓨터학원 여기 이러닝 센터 말고요. 일반 홈페이지 20top.co.kr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여기 공지사항 글에 들어와 보시면 어떤 것이 있느냐. 공지사항에서 밑으로 사라졌군요. 네,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거를 여기 공지인데 여기 지나가가지고 아까 그 작은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데 큰 화면으로 보시면 회계실무자 양성과정 원격 수업 주소, 원격 수업 주소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게 주소입니다. 여기를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마우스로 여기 터치하시면 돼요. 주소가 좀 복잡하니까 터치하셔서 들어오면 되고, 나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야 된다. 이게 터치하는 방법으로 다른 기기를 써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수업하는 아이디는 634-634-2374, 우리 학원 전화번호가 634-2374잖아요. 그 634를 2번 하면 돼요. 634-634-2374. 그리고 암호는 그냥 634-2374. 요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요거 넣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집에서 독립된 환경으로 공부할 여건이 안 된다, 방해적인 요소가 있어서 나는 안 된다 그러면 학원에 나오시면 돼요. 학원에 나오시면. 자, 학원에 나오셔야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2분이죠. 네, 2분은 학원에 나오시는데 이어폰을 가지고 오세요. 여기 헤드폰. 그래서 학원에 있는 PC로 하시면 되고, 저는 수업을 사무실에서 수업을 줌으로 접속해 가지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2시에 수업을 시작합니다만은 줌 연결은 10분 전이나 20분 전부터 연결을 미리 해 둡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오시면 되고, 첫날만 잘 들어와서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두 번째 날부터는 뭐 쉽게 할 수 있어요. 첫날은 조금 수업이 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2시까지는 여러분이 늦어도 2시 10분까지는 출석을 찍어야 지각이 아니니까 그 전에 뭔가를 다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네.